2024년 봄 강원도 깊은 산길. 56세 이정아 씨는 휠체어에 앉은 채 남편의 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금방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떠난 남편. 하지만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속에 홀로 남은 그 순간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0년 결혼의 끝. 그리고 6개월 뒤 남편이 마주하게 된 충격적인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강원도 산길은 어둠이 깔리면서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이정아는 휠체어에 앉은 채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트렁크를 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금방 올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정아는 그 말이 거짓인 걸 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긴장하면 목이 높아지는 남자였습니다. 트렁크가 닫혔습니다. 차문이 열렸습니다. 엔진이 걸렸습니다. 강민수는 끝내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멀어졌습니다. 테일라이트가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소리도 점점 작아지다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정아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봄이라지만 산속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어딘가에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서워야 했습니다. 떨려야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라도 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아의 가슴 속에는 공포 대신 다른 것이 차올랐습니다. 평온이었습니다. 아니, 해방감이었습니다. 정아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찬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기를 마시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았습니다. 무릎이 펴졌습니다. 허리가 일어섰습니다. 정아는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멀쩡하게 완전히 혼자 힘으로. 그녀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소리내어 웃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을 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아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착각한 게 하나 있네. 버려진 건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버려질 사람은 이제부터 강민수였습니다. 마이너스. 8개월 전 정아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습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차는 조금 찌그러졌고 정아는 허리와 다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는 경추 염자와 요추 손상이라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2주 정도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강민수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과일을 사오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정아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4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래. 정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다시 못 걷는데. 평생 휠체어야. 그날부터 강민수는 달라졌습니다. 병문안 횟수가 줄었습니다. 전화는 짧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습니다. 주말에도 나타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정아는 혼자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친절했지만 남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끝이 간질거렸습니다. 정아는 집중했습니다. 힘을 주었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조금 하지만 확실하게. 선생님, 정화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왔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에 가깝습니다. 의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경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재활만 잘하면 걸을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병실 밖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망 없다니까. 강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다시 못 일어나. 그냥 저러다 죽는 거지. 정화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내 명의로 된 땅들 있잖아. 그것만 정리하면 끝이야.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땅, 명의, 정리. 정화의 아버지는 작은 부동산을 남겼습니다. 강원도에 땅 2필지, 서울 외곽에 상가 하나. 결혼 전부터 정화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강민수는 항상 그것을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좋겠어. 뭐라도 있잖아. 그 말이 부러움이 아니라 탐욕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화는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다시 쓰러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던 발가락을 멈췄습니다. 의사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안 되네요라고 말했습니다. 강민수가 병문안을 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멍하게, 더 힘없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힘내 여보. 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은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6개월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낮에는 식물처럼, 밤에는 사냥꾼처럼 녹음기를 켰습니다. 남편의 통화를 기록했습니다. 집에 올 때마다 서류 가방을 뒤졌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몰래, 조용히. 박재현이라는 이름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는 정화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더 필요합니다. 정화는 더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드라이브 갈까? 정화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마이너스. 산속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휠체어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자신을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지킨 갑옷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산길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밀어냈습니다. 휠체어는 굴러 떨어졌습니다. 나무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정화는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시간은 4시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도 켜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박재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에요. 알겠습니다. 경찰은 이미 출동했습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당당하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정화라는 사람으로 정화는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정화는 그 말을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발가락이 움직였고 무릎에 감각이 돌아왔고 며칠 뒤에는 다리 전체에 힘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민수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여보, 괜찮아? 남편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정화는 침대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응. 대답은 짧고 힘이 없었습니다.
강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정성스럽게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자, 먹어봐.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기운 차려야 해. 남편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알았습니다. 그 다정함이 가짜라는 것을, 그 손길이 거짓이라는 것을. 강민수는 1시간쯤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회사 일이 좀 있어서 내일 또 올게. 응.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나가는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습니다. 발을 바닥에 댔습니다.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정화는 복도에서 남편의 목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내일 서류 가져올게. 도장만 받으면 돼.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괜찮겠어? 나중에 문제 안 돼? 문제될 게 뭐 있어. 저 사람 정신도 반쯤 나갔는데.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정화는 문틈 사이로 바깥을 봤습니다. 강민수 옆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화사한 옷차림의 여자였습니다. 이수진, 남편의 회사 후배였습니다. 2번쯤 회식 자리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밝고 예의 바른 여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오빠, 그럼 땅 정리되면 언제쯤? 빠르면 2달, 늦어도 3달이면 될 거야. 그럼 우리, 응, 그때 결혼하자. 정화는 천천히 문에서 물러났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정화는 23세 강민수를 만났습니다. 26에 결혼했습니다. 지금 56살이었습니다. 아이는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사는 게 좋잖아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아쉬웠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부동산도 함께 키웠습니다. 정화 명의의 땅이었지만 관리는 강민수가 했습니다. 내가 잘 아니까라고 했습니다. 정화는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믿음의 값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강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 A4 용지 여러 장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강원도 땅 말이야. 팔 사람이 생겼어. 가격도 괜찮고. 정화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척했습니다. 얼마인데? 3억? 나쁘지 않지?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실제 시세는 5억이 넘었습니다. 최근 도로가 확장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잘 모르겠어. 정화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강민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여보, 이런 거 미루면 안 돼. 기회는 지금뿐이야. 그래도 좀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당신 상태로 뭘 생각해.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피곤해. 좀 쉬고 싶어. 강민수는 한참 동안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다시 얘기하자.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밤 정화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류 사진 보냅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네요.
시세보다 2억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정화는 답장을 지웠습니다. 통화 기록도 지웠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강민수는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천장은 그저 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의 천장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전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정화는 이곳에서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무기력하고 의존적이고 생각 없는 사람. 강민수가 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면 됐습니다. 조금만 더. 마이너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민수는 매일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화는 매번 거절했습니다. 머리가 아파서, 기분이 안 좋아서 다음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어느 날 강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누워만 있을 거야? 이것저것 처리해야 병원비라도 나오지. 정화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진짜 겁먹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도장 하나면 끝나는 일을. 강민수는 화를 사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를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만큼 멍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더 잔인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병문안을 끊었습니다. 마이너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수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답장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간호사들이 식사를 날랐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재활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밤은 길었습니다. 정화는 그 시간을 활용했습니다. 녹음기를 켰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몰래 조용히 강민수가 이수진과 통화하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고집세. 도장 안 찍어주네. 그럼 어떡해? 방법이 있지. 조금만 기다려. 정화는 그 대화를 저장했습니다. 증거 파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이 지났을 때 강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너무 예민했어. 정화는 꽃을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생각해봤어. 서두를 필요 없어. 천천히 하자. 강민수는 다정했습니다. 예전처럼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느꼈습니다. 이 다정함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다음은 더 강한 방법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마이너스. 그날 밤 정화는 박재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갔습니다. 남편이 볼까봐 조심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강민수 씨가 직접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협박이나 사기 정도예요. 형량이 크지 않습니다. 정화는 침묵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결정적인 것이요. 예를 들면요. 박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기 혹은 살인 미수 같은 것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수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마이너스. 2주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드라이브 갈까? 날씨도 좋은데.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어디로? 강원도. 당신 땅 있는데 한번 가보자.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강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정화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정화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배터리를 충전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켰습니다. 박재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입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는 참았습니다. 무기력한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조롱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거짓말을 참았습니다.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사랑했던 순간들도 행복했던 기억들도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강민수는 그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이었습니다. 처리해야 할 짐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버려지는 게 누구인지. 아침이 밝았습니다. 정화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아침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퇴원하시죠? 네. 잠깐 외출이에요. 조심하세요. 산길은 위험해요. 간호사는 웃으며 나갔습니다. 정화는 죽 한 그릇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웠습니다. 언제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바지와 얇은 재킷,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었습니다. 녹음 앱은 이미 켜져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민수가 도착했습니다. 준비됐어? 응. 정화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밀었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에 강민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SUV였습니다. 트렁크가 열렸습니다. 남편은 정화를 조수석에 앉혔습니다. 휠체어를 접어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출발할까? 응. 차가 움직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고속도로는 한산했습니다. 강민수는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는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건물이 줄어들고 나무가 늘어났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날씨 좋다, 그치?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응. 오랜만에 바람 쐬는 것도 좋지.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강민수가 휴게소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다녀올게. 잠깐만.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화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시간을 봤습니다. 1시간 23분. 박재현 변호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휴게소. 1시간 뒤쯤 도착 예상.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대기 중. 조심하세요. 정화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민수가 돌아왔습니다.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자, 마셔. 고마워. 정화는 커피를 받았습니다.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강원도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나무가 울창했습니다. 차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여기가 당신 땅이야. 강민수가 말했습니다. 정화는 창밖을 봤습니다. 넓은 임야였습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산 땅이었습니다. 기억나? 잘 모르겠어. 그럴만도 하지. 온지 오래됐으니까.
차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자. 강민수가 시동을 껐습니다. 정화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도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고립된 곳이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내려. 정화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그녀를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잠깐 여기 있어. 금방 올게. 강민수는 다시 트렁크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꺼내는 척했습니다.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트렁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남편은 한참 동안 트렁크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운전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안한데 뭘 깜빡했어. 잠깐만 다녀올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수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엔진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나무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화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는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속은 서늘했습니다. 정화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3시간 47분. 마지막 대화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뭘 깜빡했어. 잠깐만 다녀올게. 그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정화는 위치 추적 앱을 열었습니다.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위치였습니다. 박재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2번째 신호에서 받았습니다. 이정화 씨? 네, 변호사님. 무사하신가요? 네. 지금 산속이에요. 혼자 있습니다. 위치는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30분이면 도착합니다. 남편은요? 추적 중입니다. 집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정화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변호사님. 네. 이제 끝인가요? 박재현은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이제 끝입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정화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무릎이 펴졌습니다. 허리가 곧게 섰습니다. 정화는 2발로 서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바라봤습니다. 6개월 동안 그녀를 가둔 감옥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녀를 지킨 방패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산길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밀어냈습니다. 휠체어는 경사를 따라 굴러 내려갔습니다.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정화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환자로 돌아갈 수도, 무기력한 아내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정화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길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동안 제대로 걷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나무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멈춰섰습니다. 도로가 보였습니다.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달려왔습니다. 이정화 씨 맞으십니까? 네.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경찰관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휠체어는요? 필요 없어요. 이제 정화는 경찰차로 걸어갔습니다. 스스로 두 발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차 안에서 정화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강민수 씨 체포됨. 집에서 대기 중이었음. 곧 경찰서로 이송 예정.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6개월 전 정화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숨겼습니다. 남편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환자 역할을 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증거를 완성했습니다. 6.2 살인 미수.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조여있던 끈이 끊어지는 느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찰차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도시가 가까워졌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정화는 그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정화라는 이름으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경찰서 가시기 전에 병원부터 가실까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경찰서로 가주세요. 확실하세요? 네. 정화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숨지도 않을 것이었습니다. 두 발로 서서 똑바로 앞을 보며 끝까지 갈 것이었습니다. 경찰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정화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4시간 12분. 강민수의 목소리. 이수진의 웃음. 거짓말. 계획. 배신.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그 목소리들이 재생될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녀가 준비한 싸움이었으니까. 경찰서는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가 앞에 있었습니다. 녹음기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8개월 전 교통사고, 병원, 회복, 남편의 통화, 6개월간의 연기, 오늘 산속에서의 일. 형사는 메모했습니다. 때때로 질문했습니다. 정화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녹음 파일 들려주시겠어요? 정화는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재생 버튼이 눌렸습니다. 강민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가망 없다니까. 그냥 저러다 가는 거지. 아내명의 땅만 정리하면 끝이야. 형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파일은 계속 재생됐습니다. 4시간이 넘는 기록이었습니다. 충분합니다. 형사가 녹음을 멈췄습니다. 강민수 씨는 현재 유치장에 있습니다. 곧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피해자 진술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정화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술서를 마쳤을 때는 오후 6시였습니다. 박재현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은 경찰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검찰 조사가 있을 겁니다. 그 후 재판이 시작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몇 달은 걸릴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결과는 분명할 거예요. 박재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집에 가실 건가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거기는 이제 제 집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모텔이라도 잡아야죠. 박재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뒷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제 지인이 운영하는 쉼터예요. 사정 설명하면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화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변호사는 차에 올랐습니다. 정화는 그를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정화는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걸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습니다. 간단한 저녁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김밥을 뜯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우유를 마셨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노인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정화는 30년 동안 이런 저녁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혼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마이너스. 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2층짜리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정화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이정화 씨 맞으시죠? 박 변호사님한테 연락받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저는 김수연이에요. 여기 센터장이고요. 정화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소파가 있었고 책장이 있었고 작은 식탁이 있었습니다. 차 드실래요? 괜찮아요. 편하게 앉으세요. 정화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수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 힘드셨죠? 괜찮아요. 여기 머물 수 있어요. 조용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고맙습니다. 김수연은 잠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이셨다고요? 네. 긴 시간이네요.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15년 살았어요. 남편한테.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5년 됐어요. 여기 나온 지 어떻게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가 되는 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뭐가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 외로운 게 진짜 외로운 거더라고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연은 일어났습니다. 방 보여드릴게요. 2층이에요. 마이너스. 방은 작았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불편하진 않을 거예요. 천천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김수연이 나갔습니다. 정화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습니다.
모두 강민수였습니다. 문자도 여러 개 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해야. 설명할게. 전화 좀 받아. 제발. 정화는 읽지 않았습니다.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병실에 있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지금은 쉼터에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밖은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정화.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너는 이제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놔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수연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아침 드실래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정화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수연이 밥과 국, 반찬을 차렸습니다.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김수연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있으세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아직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할 것 없어요. 여기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필요한 만큼요. 한 달이든 석 달이든. 패 끼쳐서. 아니에요. 그러려고 있는 곳이에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시면 같이 산책할래요? 네. 좋아요. 오후 둘은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날씨는 따뜻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연이 말했습니다. 여기 자주 와요. 머리 복잡할 때. 좋은 곳이네요. 정화 씨,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왜 6개월이나 참으셨어요? 회복된 거 알았을 때 바로 떠날 수도 있었잖아요. 정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요. 증거요? 네. 그냥 떠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버린. 그래서 증거를 모으신 거예요? 네. 제가 피해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 쉽지 않았을 텐데. 힘들었어요. 매일매일. 잘하셨어요. 정화는 김수연을 봤습니다. 정말요? 네. 정말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정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선택을 인정해줬습니다. 저녁 정화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스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자 친구 이름. 정화는 메일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요즘 어떻게 지내? 연락이 없어서 걱정돼. 시간 되면 연락해줘. 날짜를 봤습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화는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지금은 괜찮아. 곧 자세히 얘기해 줄게.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일도 확인했습니다. 은행, 보험, 관공서. 30년 동안 강민수가 처리하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화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복잡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화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적었습니다. 명예 변경, 계좌 정리, 서류 준비. 리스트는 길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씩 하면 됐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밤 정화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하루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잘 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고마웠어요. 내일 아침도 같이 먹어요.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럼요. 푹 쉬세요. 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은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어둠 속에서 정화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일까? 모르겠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보다는 나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화는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햇살이 강했습니다. 거리는 밝았습니다. 정화는 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종 선고일이었습니다. 박재현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조금요. 괜찮을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정면에 판사석이 보였습니다. 왼쪽에 검사석, 오른쪽에 피고인석이 있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정화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민수는 입을 열려고 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는 배우자를 상간 지역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사기 및 재산 편취 미수 혐의도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을 탈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의 신뢰를 심각하게 배신한 행위입니다. 방청석은 조용했습니다. 정화는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강민수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변호인이 뭔가 말하려 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도록 명합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끝났습니다. 정화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박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슬프세요? 아니요. 후련하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냥 텅 빈 것 같아요. 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30년이 끝났으니까요. 정화는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찾으시면 됩니다. 둘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박재현이 말했습니다. 점심 드실래요? 괜찮아요.
혼자 좀 걷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박재현은 떠났습니다. 정화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냥 걷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작은 식당 앞에 멈췄습니다. 임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화는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이블 4개쯤 놓을 수 있는 크기. 주방도 보였습니다. 정화는 부동산 번호를 적었습니다. 일주일 뒤 정화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아버지가 남긴 땅을 정리해서 마련했습니다. 식당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정화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김수연이 도와주러 왔습니다. 국밥집 한다고요? 네. 간단한 거요. 좋은 생각이에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정화 씨 요리 잘하잖아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요리. 30년 동안 그녀가 가장 많이 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손님을 위해, 명절을 위해. 이제는 자신을 위해 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습니다. 메뉴를 정했습니다. 소고기 국밥, 콩나물 국밥, 순대국밥. 재료를 샀습니다. 국물을 끓였습니다. 김수연이 간판을 주문해 줬습니다. 가게 이름 뭐로 할 거예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정화 국밥. 본인 이름으로요? 네. 좋아요. 당당하고. 간판이 달렸습니다. 흰 바탕에 검은 글씨. 이정화 국밥. 정화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개업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은 김수연이었습니다. 축하해요. 고마워요. 콩나물 국밥 주세요. 정화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물을 끓였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고명을 얹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국밥을 내놨습니다. 김수연이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 정화는 안도했습니다. 두 번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회사원이었습니다. 소고기 국밥 하나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손님도 왔습니다. 정화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단골이 생겼습니다. 매일 아침 오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콩나물 국밥. 네, 할아버지. 점심에는 회사원들이 왔습니다. 여기 국밥 진짜 맛있어요. 친구들한테 소문냈어요. 정화는 웃으며 국밥을 냈습니다. 저녁에는 혼자 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순대국밥 하나요. 네. 여자는 조용히 먹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운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물을 더 따라줬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됐습니다. 손님이 꾸준했습니다.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정화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났습니다. 국물을 끓였습니다.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7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8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쉼터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떠나고 정화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8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휠체어,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산속, 혼자 남겨진 순간, 그때 느꼈던 해방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화는 눈을 떴습니다. 국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설거지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화는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정화 국밥, 자기 이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름, 이제 되찾았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수연이었습니다. 정화 씨, 내일 시간 돼요? 왜요? 새로운 분이 있어요. 쉼터에.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요? 만나보실래요? 정화 씨 얘기 들으면 힘이 될 것 같아요.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줄 수 있을까요? 있어요. 많이요. 그럼 가볼게요. 고마워요. 내일 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화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좋았습니다. 정화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쉼터를 찾았습니다. 김수연이 맞아줬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괜찮아요. 거실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소희 씨, 이분이 이정화 씨예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화는 옆에 앉았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지나요?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진다기보다 달라져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무섭고 외롭고 후회돼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뭐요?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라는 걸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할 수 있을까요? 정화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자가 울었습니다. 정화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쉼터를 나왔습니다. 김수연이 배웅했습니다.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저도 도움받았어요. 어떻게요? 제가 많이 왔다는 걸 알았어요. 김수연은 웃었습니다. 그럼요. 엄청 많이 오셨어요. 정화도 웃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든 오세요. 저녁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기다렸어요. 국밥을 끓였습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향이 퍼졌습니다. 정화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딱 좋았습니다. 밥을 담았습니다. 고명을 얹었습니다. 손님에게 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손님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는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비슷한 하루가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괜찮았습니다. 이제 이 하루가 자기 것이었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자기 선택으로, 자기 속도로 사는 하루.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불을 껐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판을 다시 한번 올려다 봤습니다. 이정화 국밥. 정화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자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당당하게 이정화라는 이름으로